삼성전자 주가 오늘 쉬어가고 있죠. 파란불이 켜지면 게시판부터 시끄러집니다. 이제 고점이다. 외국인이 팔고 나간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솔직히 마음 흔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 한 그루 흔들림에 멀미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조정은 하락의 전조가 아니라 더 거대하게 더 높이 솟구치기 위한 아주 건강하고 필수적인 숨 고르기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 전망이 아니라 왜 외국계 증권사들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삼성전자 목표가를 24만원까지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보고 있는 삼성의 숨겨진 무기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의 극적인 부활 신호와 전 세계를 경악시킨 CES 2026의 주인공 트라이포드 이야기까지 지금 여의도에서 쉬쉬하는 핵심 정보들을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숫자부터 냉정하게 봅시다. 지난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놀란 건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증권가의 반응,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시티증권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55조 원을 예상하며 목표가 20만 원을 불렀고, 맥큐리는 무려 2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라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던 그들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외국계 증권사 생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영업 조직이고 뷰가 어중간하면 그들의 창구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주 나쁘거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돈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이렇게 가감하게 24만 원을 질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한 상방이라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확신, 아니 확증을 가졌다는 뜻이죠. 국내 증권사들이 눈치 보며 찔끔찔끔 목표가를 올릴 때 외국 큰손들은 이미 강력 매수 버튼을 누르고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폭발시킬 첫 번째 엔진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HBM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의 독주 무대였다면 다가오는 HBM4 시대부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진정한 삼국지 3파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물량 공급 능력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이미 라인이 불가동 상태, 더 만들고 싶어도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평택 P4 라인을 가동하고 기존 레거시 DM 라인까지 HBM용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물량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출시가 조금 지연됐다는 소식을 악재로 포장합니다. 천만의 말씀, 칩의 출시가 늦어졌다는 건 스펙이 괴물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처리 용량이 기존 블랙웰 대비 2.75배나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탑재되는 HBM의 양도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수요의 쓰나미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곳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맞출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HBM4 시대의 승자가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 중 하나,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 바로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이 안 나온다, 고객사 다 뺏겼다, 온갖 비관론이 쏟아졌었죠. 그런데 최근 증권가 정보망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적자 폭이 5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르면 올해 말 역사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빅네임들의 수주 덕분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그리고 AMD의 차세대 AI 칩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고도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AMD는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처가 절실했습니다. TSMC 하나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 대안은 삼성뿐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단순히 적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AI 시대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으며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로 변모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다시 쓰여질 겁니다. 이건 주가에 아직 10%도 반영되지 않는 거대 호재인 거죠. 반도체가 삼성의 두뇌라면 그 두뇌를 담는 그릇인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얼마 전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6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삼성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바로 갤럭시 Z 트라이폴드입니다. 화면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접어 총 3개의 면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폼팩터입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의 유럽 IT 매체인 시네이 수만 개의 전시 제품 중 단 하나 최고의 제품으로 이 트라이폴드를 꼽았습니다. 얇은 기기 안에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태블릿의 광활한 화면을 모두 담아낸 진정한 하이브리드라는 극찬과 함께 말이죠. 중국 업체들이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술 격차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2번이나 접는데도 믿기 힘들 정도로 얇고 튼튼하죠. 특히 펼쳤을 때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힌지 기술력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제왕임을 그리고 폼팩터의 표준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죠. 이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킬 것입니다. 다시 본업인 반도체로 돌아와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거시 디램 시장의 역설입니다. HBM이나 파운드리 같은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왜일까요? 만들면 되는데 정답은 만들 공장이 없어서입니다. 삼성도 하이닉스도 기존 디램 라인을 돈이 되는 라인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갈 일반 디램 공급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다.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분기 50에서 70% 상승에 이어 2분기에는 20%에서 30% 추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는데 가격 상승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HBM4 시대의 물량 전쟁에서 삼성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고, 둘째, 만년 적자였던 테슬라와 AMD를 등에 업고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 트라이폴드라는 혁신 무기로 스마트폰 시장의 판을 다시 흔들며, 넷째, 디램 가격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매도를 고민하시겠습니까? 2017년 슈퍼사이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번 사이클은 그때보다 더 길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길게 보면 2026년, 2027년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비결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공포에 떨거나 지루해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완벽한 3박자, 아니 4박자 위에 서 있습니다. 하루 이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장입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물량을 모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시장의 소음에 속지 마시고 거대한 추세를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정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